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이제 그 여교사가 살해해서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일이고, 또 이걸 미연에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내가 왜 불행해야 해 하면서 마치 자기 불행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하면서 같이 죽을 사람을 구하고, 또 그 전에도 이제 컴퓨터 파손도 하고 동료 교사의 이제 목까지 조르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징후를 다 보이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교육 당국이랄지 학교에서 간과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그 이외에 또 그 과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자체는요, 일단 이 여선생하고 이 여학생, 어린 여학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같은 학교의 선생과 학생이라는 거 외에는. 그런데 일단 이 선생이, 여선생이 돌봄교실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이제 죽으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근처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그래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이제 교무실에 있기가 싫어서 잠겨있는 2층에 있는 시청각실 문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청각실 옆에 돌봄교실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마치고 갈 때 자기는 어떤 아이라도 같이 죽을 생각에 아이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돌봄교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어린 여학생을 시청각실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을 조르고 흉기로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에 이 아이는 얼마나 끔찍했을까. 그 상황만 돼도 저도 소름이 끼치고, 그 아이에 대한 정말 뭐랄까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이 지금 해당 교사가 문제 행동을 조짐을 보였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범행 나흘 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고요. 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분리 조치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이 터진 거죠. 이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해서 6개월간 휴직을 신청을 했는데 20일 만에 복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질병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이 좀 가능하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일 만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직 후에는 이제 교과전담교사를 근무하긴 했는데 그 학교가 방학 중이어서 실질적인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단 방학에 들어갔다가 올해 2월 2일 날 개학식을 치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난 10일부터 10일 날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이제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지난 5일 날, 그러니까 10일 사건이 있은 10일 전인 5일 날 파일에 접속이 안 된다 하면서 컴퓨터를 파손했다는 거고, 그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료 교사 한 명이 불이도 꺼진 상태에서 그런 불 꺼진 교실에서 이 여선생이 서성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함께 퇴근할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폭력적으로 헤드락을 걸었다는 거예요. 목을. 그걸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반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사한테 동료 교원이죠. 내가 왜 불행해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원지원청에서는 이 사실을 6일날 그런 일이 있었고 7일날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7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주말에 끼어 있으니까 이제 월요일날
10일 날이죠. 그때 장학사 이제 사건이 있은 날입니다. 장학생 2명을 파견해서 파악했는데 장학사들이 일단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 교사를 분리제치하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학사 2명이 조사 과정에서 이 교사를 대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가 워낙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냥 학교 관리자하고만 소통을 했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때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대면을 했으면 이 사고를 좀 막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교사가 일단 우울증으로 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뭐 우울증이 있어서 다시 휴직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거절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거절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학교에서 질환이 있으면 이걸 이제 심의를 해서 이제 휴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통해서 휴직이 되고 그러면 반복되면 유심히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는 딱 한 번 휴직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찰 대상이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질병 휴직을 6개월 했는데 이렇게 빨리 복직할 수 있느냐,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진해서 휴직을 하면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는 어떤 소명을 하면 바로 휴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10일 날, 이달 10일 날 분리조치가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이 당일 10일 날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이 범행이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5시 50분에 이 흉기 찔린 학생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정도의 우울증, 이 정도 정신적 문제, 컴퓨터도 파손하고 동료에서 헤드락 걸고 그러면서 왜 내가 불행해야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교사가 어떻게 학교에 버젓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교사를 제때 분리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의 미비점이랄지 아니면 교육당국이랄지 이제 학교에서 제대로 대체를 하지 않아서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어린 우리 학생을 이렇게 희생하게 만드는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